국민의힘에서는 여론조사 때문에 사실 좀 골치가 아픕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통해서 지금 김문수 후보와 또 이준석 후보 간에 어떤 단일화를 이뤄나가고자 하는 게 국민의힘의 계산인데, 김문수 후보도 상승을 하고 있고 이준석 후보도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일화가 쉽게 정리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46, 김문수 34, 이준석 11. 자, 김문수 34, 이준석 11. 그러니까 둘 다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쪽이 상승을 하고 한쪽이 떨어져야 한쪽이 좀 더 주도권을 가지고 단일화를 할 텐데, 근데 김문수 후보도 오르고 이준석 후보도 오르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나 굳이 지금 이렇게 뭐 국민의힘 쪽에 이렇게 포함되는 듯한 그런 단일화는 하고 싶지 않다라는 의견을 갖고 어제 기자회견도 했고, 김문수 후보는 이제 또 설득하고 또 작업하는 과정에서 쉽지 않은 상황에 부딪히게 되고,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지금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도 골치가 아픈 거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저는 조금 색다르게 생각을 해보자면, 네. 만약에 김문수 후보 지지율은 떨어지는데 이준석 후보 지지율은 오른다. 이거는 제로섬 게임이에요. 그 안에서 이제 땅 따먹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이준석 후보는 진짜 단일화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은 그 경우에는 그 말은즉슨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견고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번 대선은 결국은 이재명 후보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고, 네.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를 최대한 많이 김문수 후보표를 가져와서 뭐 2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차기 보수의 지형에서 엄청난 주도권을 쥘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완주를 하는 게 더 매력적인 거죠. 아하.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추이는 이재명 후보가 떨어지고 혹은 관망세였던 중도층까지 다 같이 보수로 오는데 김문수, 이준석이 같이 오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는 건 개인적으로는 고무적인 일이겠지만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수층과 반 이재명 여론층에서는 단일화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허. 단일화를 하면은 뭔가 해볼 만할 것 같은데. 네. 라고 하는 이제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그렇게 되면은 이준석 후보는 뭐 15%를 하든 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나중에 투표를 했는데 정말로 김문수 후보 플러스 이준석 후보 합친 것이 이재명 후보보다 많다라고 하면 이준석 후보는 엄청난 비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두 명의 동반 상승세가 이준석 후보에게는 단일화에 대한 압박이 더 커지는 겁니다. 심상정 트라우마가 이준석 후보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윤주진 위원의 지적이었습니다. 김청현 대변인님. 국민의힘의 바람이고 뭐 이른바 그 배신자 논리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고요. 그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로 네. 이길 수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보궐선거예요. 탄핵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의 후보가 대통령이 다시 된다는 건 적어도 이번 대통령 선거만큼은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훨씬 많고요. 정권 교체하자는 국민이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합치면 이긴다?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그 표가 전부 다 이른바 김문수 후보한테로 옮겨간다고 볼 수가 없어요. 네. 양자 대결 구도를 보면 대부분 이재명, 김문수, 이재명, 이준석 이렇게 했을 때 이재명 후보가 50%를 거의 넘는 구도가 나오는 건데, 그런 식의 단일화를 얘기한다면 그건 이재명 굳히기를 도와주는 꼴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른바 동탑 모델 얘기를 자꾸 그 이준석 후보도 하고 저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기본적으로 기호 2번 김문수 후보의 후보가 적어도 이번 선거만큼은 1등 하기가 어려운, 제가 봤을 때는 0%인데 어려운 상황이라면 결국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는 걸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많은 국민들이 전략적 이동을 할 거고 전략적 선택을 하게 될 거다라고 본다면 결국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적지만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있는 후보에게 몰려올 것이다. 그게 저는 이준석 후보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토론을 하면 할수록 네. 이런 상황들은 극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상 양자 대결 아까 조금 전에 그래픽으로 나갔습니다. 한 번 더 볼까요? 자, 가상 양자 대결 이재명, 이준석, 이재명, 김문수의 경우 가상 양자 대결 한번 보시죠.
이재명, 김문수의 경우는 50.3 대 43.5 이렇게 나오고 이재명, 이준석의 경우에는 49.5 대 37.7이 나옵니다. 네. 자,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단일화 하더라도 그래픽 한번 볼까요? 주말까지 골든타임 데드라인이 있는데 일단 1차 데드라인은 이번 주 토요일. 그러니까 투표용지 인쇄하기 전에 하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이건 쉽지 않아 보이고. 그리고 2차 데드라인은 사전 투표하기 전 28일에 하는 겁니다.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했을 때 딱 사전 투표 직전에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를 지금 일단 국민의힘 그리고 개혁신당, 국민의힘에서 더 크게 저 데드라인 2차 데드라인까지는 단일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지금 강하게 드러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후보가 나는 단일화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어제 갑자기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밝혔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 여러분께서 받아보실 투표용지에는 기호 4번 이준석의 이름이 선명히 보일 것입니다. 최근 모든 여론조사 지표는 이준석으로의 전략적 선택이 유일한 승리의 방정식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곧 역전의 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단일화 운운하면서 국민의힘이 가한 행위는 굉장히 모욕적이고 오해 소지를 이제 완전히 없애기 위해 가지고 모든 전화번호에 대해서 수신 거부 및 차단을 설정해 놓았고 앞으로 국민의힘의 어떤 인사와도 이 단일화에 관해서 소통하지 않겠습니다. 자, 투표용지에 기호 4번 이준석이 있고 또 바람이 불고 있다며 모든 여론조사 지표가 이준석으로 전략적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완주의 못을 박은 어제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딱 못을 박지는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이것도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광삼 변호사님. 근데 지금 이제 이준석 후보의 그 말을 보면 네. 단일화는 이제 물 건너갔구나.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포기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네. 지금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저럴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계속 국민의힘에서 이제 단일화 얘기를 하잖아요. 네. 단일화 프레임에 이준석 후보가 들어가 버리면 이준석 후보는 더 지지층이 달아나면 달아났지 상승 효과는 없는 거야. 왜냐하면 어차피 국민의힘 후보하고 단일화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사실은 김문수 후보랄지 국민의힘의 굉장히 비호감적인 그런 지지층에서는 네. 그런 층에서는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지 않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답보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준석 후보는 설사 단일화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마음에 있다 하더라도 네. 단일화를 지금 섣불리 얘기했다가는 본인의 어떤 향후에 있어서 지지율이랄지 이런 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단일화를 하려면 자기도 카드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또 아마 경우에 따라서는 동탄 모델을 자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늘 2차 TV 토론이 끝나고 그러면 김문수 후보 거의 대등할 수 있다. 아하. 그러면 단일화에 있어서 어떤 주도권 이런 것도 잡을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강하게 이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국민의힘의 단일화 프레임에 끌려가지 않고 네. 독자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저렇게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오늘 이제 2차 TV 토론이 있는데 네. 향후에 있어서 어떤 김문수 후보의 어떤 지지율 여부, 네. 또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 여부, 이거 자체가 이제 뭐 우리가 뭐 6월 3일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그런 경우로 가느냐, 그렇지 않고 여기서 좀 상당히 지지부진 정치하느냐, 이제 그거에 따라서 상당히 좀 이번 대선은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준석 후보가 지금 완강하게 버티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의 설득에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40대 총리론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과감한 세대 교체로 시대 전환을 이끌겠습니다. 국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40대 이하, 50세 미만으로 임명하는 등
40대 총리 탄생도 자연스러울 정도로 공적 영역에서의 세대 교체를 확실히 하겠습니다. 저는 30대 때 이미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고 자신을 가졌습니다. 40대 같으면 대통령 후보 출마 자격도 있지만 또 충분하게 잘 국정을 맡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표용지 인쇄까지 이제 이틀 남았기 때문에 그 전에 단일화가 되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베스트지만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 적어도 사전 투표하는 날 전까지 5월 28일까지는 해야 한다라는 의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윤석열과 안철수 단일화의 경우에 사전 투표 전날에 성사가 되면서 0.73%포인트 차이로 승리하기도 했죠. 그 기억을 더듬으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가능성이 완전 배제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가능성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뭐 개혁신당 입장은 그렇고 그 자꾸 이제 저희가 뭔가 페인팅 하듯이 얘기를 네. 하시는데 없습니다. 후보도 나와서 얘기를 했고 네. 저도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가 없다. 얘기를 분명히 했고 이재명 후보를 막을 수 있는 승리의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게 3자 대결로 가서 동탑 모델로 싸우는 게 훨씬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드렸어요. 그런데 왜 자꾸 정치공학적으로 또는 뭐 이 선거 이후에 무슨 뭐 당권이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큰 집에 들어와야 된다. 뭐 좀 정치적 미래가 있다. 지금 현재 열심히 잘 싸워서 네. 이재명 후보를 막는 게 정치적 미래가 훨씬 있는 거죠. 왜 대선을 포기한 정당의 후보들에게 뭔가 힘을 모아달라고 그렇게 하십니까? 어차피 다 안 되는 기호 2번인데요. 네, 알겠습니다. 김철근 대변인께서는 이제 저런 말씀을 주셨고요.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뭐 이제 단일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단일화가 아니라 김문수 후보에게 이제 그 이준석 후보가 후보직을 양보해라라는 압박으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개혁신당에서도 이렇게 크게 반발을 하고 계시는 것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양측에서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열어놨을 때까지는 어느 한쪽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러브콜이거나 구애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한쪽에서 완전히 가능성을 닫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그 이상 수준을 넘어가는 것이다. 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개혁신당에서 이렇게까지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은 좀 나름의 존중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가능성이 완전히 0%인지 네. 아니면 아직 1%의 가능성이 남아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 어느 쪽이든 간에 이런 과정들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은 안중에 없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들께서 지금의 이런 과정들이 어떤 명분, 어떤 단일화의 명분, 그것도 이 단일화의 명분이라는 게 반 이재명이라는 거 하나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만들고자 앞으로 가져가고자 하는 이 진짜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미래 비전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그 평가가 나온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사람 이재명을 반대하는 것이 이 단일화의 최대의 명분이라면 그 단일화의 명분에 흔쾌히 동의할 국민들도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는다라고 보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남아있는 뭐 11일 동안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땐 오히려 이준석 후보가 지금 본인 스스로 만들고자 하는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모습이 조금 더 국민들께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